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으로 렘데시비르, 또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등은 이제 익숙한 약 이름이 됐을 겁니다. 이들은 모두 신약 재창출 약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신약 재창출은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대해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재창출로 심장 질환 정복에 나선 레드엠비아의 이훈무 대표와 함께 신약 재창출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레드엠비아가 어떤 회사인지 대표님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당사는 동아 ST에서 개발한 물질과 예.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의 용도 특허를 기술 이전하여 설립한 조인트 벤처입니다. 예. 즉 국내에서 개발한 물질과 또 국내 연구진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전형적인 산학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회사명이 레드엠비아라고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네네. 그 RED, 레드의 뜻이 뭐냐면 예. Repositioning Evogliptin Drug의 줄임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 에보글립틴이라는 물질의 신약 재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치료 기준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네, 동아 ST에서 개발된 에보글립틴이라는 물질은 사실 이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어 예. 현재 지금 슈가논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아, 약물입니다. 당사는 이 물질을 또 다른 적응증인 대동맥 심장판막 석회화증, 좀 병명이 깁니다. 그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에 창업된 회사입니다. 예. 창업 후 6개월 만에 2019년 6월부터 국내 대형 병원 10곳에서 임상 이상을 시작하였고요. 예. 현재까지 총 225명을 저희가 환자를 모집할 건데 그중 90명 이상이 이미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또 이제 2021년에 저희가 글로벌 임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5월에 미국 FDA의 pre-IND 임상 허가 신청을 마쳤고요. 예. 늦어도 올 3분기 내는 미국에서 임상 2, 3상에 대한 임상 허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그 이후에 2021년에는 예. 해당 프로젝트를 가지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NIH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네네. NIH의 임상 연구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이 레드의 뜻이 이제 신약 재창출이라는 뜻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레드 엠비아에서. 뭐 이미 회사 명에도 신약 재창출이라고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좀 많이 듣긴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신약 재창출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신약 재창출이란 이미 이제 적응증을 획득해서 예.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약으로 시판되고 있거나 네. 혹은 또 이제 임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효능 부족이 발생을 해서 예. 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약물들을 재평가해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서 신약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신약 재창출은 일반적인 신약 개발과는 좀 달리요. 그 후보 물질 발굴이나 예. 혹은 또 안전성 입증에 소요되는 보통 임상 일상이 거죠. 네.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 임상 실패 위험 또한 매우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 단적인 예로 이제 선도 물질 도출해서 임상 일상까지 완료하는 데 드는 시간이 예. 보통 글로벌 기준으로 평균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 예. 또 비용 또한 글로벌 신약 기준으로 거의 4천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예. 당사는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임상 이상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평가를 빠르게 발 수 있는 그런 과정적인 생략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용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뭐 시간적인 것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2형 당뇨병 이름 어려워요. 2형 당뇨병 치료제를 지금 시판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대동맥 심장 판막 석회화증 치료제에 지금 속도를 내고 계신 거예요. 네. 참 어렵네요. 어떤 질환이고 이 질환에 특별히 좀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약이 없는 질환입니다. 아, 시중에 약이 없나요? 예,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맥 심장판막 석회화증이란 대동맥 판막에 석회화가 서서히 진행이 돼서 예. 판막이 좁아지고 결국은 이제 혈액 이동의 장애가 발생하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선행 질환입니다. 네네. 즉 이제 피가 통하는 어떤 그 문이 막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협착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 호흡 곤란, 흉통, 시슨 등이 나타나고 네.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는 노인성 만성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동맥 심장판막 석회화증에서 이 협착증까지 발전하는 데에는 대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예. 다행히 노령화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심장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자 수 또한 매우 많은 편인데요. 예.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대동맥 심장판막 석회화증 글로벌 환자 수는 1,2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미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268만 명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82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
대동맥 심장판만 석회화증 유병률이 무려 42%입니다. 10명 중 4분이 이 질환을 갖고 계신 건데요. 예. 50세부터 이 질환이 이제 발병을 시작해서 매년 2%씩 이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 고령화가 아시다시피 가속화되고 있고 네네. 또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질환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환에 불구하고 현재 수술이나 시술 외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 이미 석회가 진행돼서 제 기능이 못하는 판막을 심장을 절개해서 새로운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법이 있는데요. 네네. 당연히 이제 고령 환자들 수술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는 위험하겠죠. 수술이고 예. 또 이 판막을 인공 판막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공 판막의 연한이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또 교체를 70세 수술하시고 80세, 90세 말이 나중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90 드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심장을 열고 그럼 수술하는 게 마취를 너무 해야 부담이 되는 건데 돼요. 맞습니다. 불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 외에 이제 또 카테터를 이용한 최소 침식적인 수술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예. 그것 또한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한국 같은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미국 기준은 무려 1억 3천만 원 정도가 엄청 소요가 비싸네요. 되고요. 그 역시 10년 지나면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네. 즉 어떻게 보면 수술이 궁극적으로 이 질환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거고요. 예. 좀 정리하자면 이 질환은 환자 수가 정말 많고 그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현재는 위험성 높은 수술이나 고가의 시술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나 약가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상업성을 가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사회적인 필요성으로 볼 땐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약이 시장성으로 봤을 땐 더할 나위 없이 뭐 비교하는 약이 없으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사업하는 입장에서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치료제로 딱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뛰어든 계기가 있지 않나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환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네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예, 있었습니다. 궁금해요. 바로 이제 약물의 임상 효과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 검증한 후양적 연구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약이 시판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즉 동물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 데이터가 있었고요. 실제 임상 환경에서 수십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약물의 치료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는 후양적 연구를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 결과 이제 에보글리핀과 같은 이런 비슷한 계열의 DPP-4 억제제라고 합니다만 예. 이런 약들이 대동맥 심장판막 석회화증 악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예. 또 이제 해당 연구 결과는 작년 9월에 2019년 9월에 개최된 심장질환 학술 대회인 유럽 심장학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 원천 기술 개발자이신 서울 아산병원의 송재관 교수팀에 의해서 발표가 됐었고요. 예. 당시 전 세계 심장 질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 임상 시험이 보통 사람한테서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보통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걷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 신약 재창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사의 임상 시험은 이미 사람을 됐다.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연히 임상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이제 높게 보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곳으로 오신 건데 네네. 지금 비상장이시죠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미국 임상에 이게 프로젝트가 진입을 할 경우에는 비상장 제약사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 임상 이상 진행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드암비아가 가지고 있는 사업화 전략이나 임상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네,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예. 회사 창업한 다음에 6개월 만에 바로 임상 이상에 돌입할 수가 있었고요. 예. 미국도 정확히 하면 2상이 아니라 2, 3상입니다. 그래서 2상과 3상을 동시에 지금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일단은 미국의 그 의료 랭킹 1위 기관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 연구진들과 이전부터 협력을 해서 저희가 그 미국에서 할 임상 디자인을 이전부터 많이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것이 한국말로는 적응적 임상 2, 3상 설계라고 하고요. 이것도 어렵네요. 예, 한국말로. 영어로는 예. Seamless Adaptive Phase 2, 3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seamless라는 게 씀이 없다는 건 멈추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임상은 임상 2상 끝나고 데이터를 꽉 묶어서 검사를 하고 예. 그 파악을 하고 또 3상을 넘어가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낭비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게 없이 2상 끝나고 바로 3상으로 연결되게 seamless하게 그런 계획이고요. 예. 이 과거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머크 같은 머크사입니다. 경우는 네네 DP4 억제제인 자누비아를 개발했었는데요. 예. 당시에 사실 이분들이
경쟁사인 노바티스의 억제제인 가브스라는 약보다 훨씬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오히려 먼저 출시를 했던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네. 건요. 저희는 이제 이 3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걸 기다리고 있을 건 아니고요. 임상 2상, 그러니까 전체 환자 수 중 한 25% 정도가 이 약을 드셨을 시점에서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interim analysis라고 하는데 그런 단계를 둡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간 임상 결과를 한번 미리 확인해보고 또 조기에 그때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혹은 이제 인수 합병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계획은 확실하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제 자금이 이게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2상, 3상을 함께 아까 심리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고 계획에 대한 뭐 어떻게 자원 확보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을? 물론입니다. 예. 다행히도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좋게 봐주신 분이 많아서 국내 임상 이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작년 10월에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진행했습니다. 네. 약 80억 원 정도의 임상 자금을 성공적으로 마련했고요. 원래는 사실 이제 미국 임상이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 시리즈 B를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예. 생각보다 미국 2, 3상 준비가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진행이 됐고요. 네. 당장 올해 3분기 중 미국 임상 허가 승인을 목표로 허가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올 3분기에 바로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투자 모집 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시리즈 A에서 투자한 기관들도 물론 참여하실 것 같고 다수의 다른 기관들이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저와 미팅을 요청하고 계시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에 네네. 있습니다. 어떤 투자적인 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 보건의료 분야는 사실은 국방 다음으로 미국 정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인데요. 예. 대부분의 보건의료 R&D 정부 지원은 NIH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H 대표적인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R01의 과제 선정되기 위해서 올해 지금 10월 지원금을 지금 신청할 계획이고요. 선정될 경우에 향후 5년간 최대 90억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떻게 임상 후기 프로젝트로 미국 NIH의 그러니까 미국 세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와 동시에 NIH 심사를 심사에 어떻게 보면 통과된 예. 엄선된 프로젝트임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착착 진행이 되면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네네. 시간이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예. 당장 이제 눈앞에 떨어져 있는 미션은 임상 허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3분기 내로 저희가 IND 승인을 목표로 예. 이미 5월에 이미 신청은 들어갔고요. 올 9월 전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NIH 쪽에 과제를 지금 신청은 10월에 바로 들어갈 거고 예. 7월 중에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의 시니어 컨설턴트와 이미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미팅을 하고 예. 10월 중 최종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로 저희가 이제 추가로 또 다른 적응증도 저희가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질환이 사실은 하나의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 갖고 있는 이버글리프틴과 잘 섞일 수 있는 복합적 후보군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상투적일 수 있는데 네. 좋은 결과 얻으셔서 전 세계 심장 질환 꼭 정복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레디안비아의 이훈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